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안녕 태장고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수업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오늘은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리고 용비어천가 그리고 소학원의 요 세 작품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9-1 단원이죠? 9-1 맞나요? 9-1? 아니 왜냐면 이 비상교과서도 그것마다 달라. 9-1일 거야. 9-1에 이 국어의 어제와 오늘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고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만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문법으로 더 깊게는 따로 들어가 봅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임금께서 직접 훈민정음을 왜 지었는지 몸소 지은 글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훈민정, 바를 정자잖아요. 정음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쵸? 요거 그대로 쉥이라고 읽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잘 보면 얘는 이응인데 얘는 뭐야? 예디응으로 되어 있어. 그치? 훈민정음이 처음 이제 창제되었을 때 자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음. 일단은 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본자가 있었지. 감나무, 사이. 혹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돈 주고도 그냥 못 사요. 어쨌든 요 친구들 여기에다가 이제 획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획의 원리로 키읔 그리고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그리고 이거 뭐예요? 여린 히읗이야. 제발 얘 티응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린 히읗 그리고 히읗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획의 원리가 아닌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금 다르다 해서 이체자라는 친구들이 있죠. 이체자 몇 개? 3개 있습니다. 그 이체자가 요거 뭐예요? 세모 아니죠. 그렇죠? 반치음, 즈 발음이 나는 반치음과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리을도 이체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 옛 이응이 있는 거야. 옛 이응. 오늘날에 쓰지 않는 음운들 체크해 보면 요 친구들은 오늘날에 쓰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야. 특히 이 옛 이응은 우리 여러분들 처음에 여름방학에 수업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과예요, 열매예요, 막 이런 말 막 했었잖아. 그치? 오늘날에 현대국어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응애 라고 썼어. 여기에 있는 이제 음운의 개수를 세라. 이런 걸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에 나왔었는데 기억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쵸? 자, 응애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음운의 개수는 몇 개? 그렇지, 3개. 왜? 하나, 음운, 둘, 셋. 해가지고 3개야. 선생님, 초성에 있는 이응은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우리가 음운으로 세워주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런데 중세국어, 현대국어에서는 종성에 오는 이 이응은 소리도 있어요. 응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음운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중세국어의 이 이응은요. 음가 없는 이 이응이기 때문에 음가 없는 소리 없는 이응을 나타낼 때 그냥 받침으로만 써주는 친구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응이 받침으로 들어갈 때는요. 예디응을 써주는 거야. 아시겠죠? 예디응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응이 들어가 있고 얘는 옛이응이네. 우리가 아까 예디응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요 이응은 음가 없는 이응을 표기할 때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읽을 때는 새 라고 읽는 게 맞죠. 근데 종, 여기는 예디응이니까 종 이라고 받침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응 받침이 들어가는 게 맞고, 쟤도 마찬가지로 요 친구들 예디응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이응이잖아요. 그래서 세종, 제, 훈민, 정. 여기는 이응 뭐예요? 여기 있는 이응 예디응이니까 정음이라고 될 수가 있는 것. 오케이? 이해되시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어? 이러한 표기를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하기로 했어요.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요 음가 없는 이응을 표기해서 종성까지 완벽하게 갖추고자 했었던 것 동국 정운식 표기입니다. 다만 16세기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부터는 이 동국 정운식 표기가 잘 쓰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디응을 쓰지 않죠. 이제는 음가 없는 이응, 그러니까 음가 없는 소리를 이응으로 나타내지 않아. 그러니까 종성을 그냥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응으로 받침될 때 예디응이 아닌 그냥 이응을 쓰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훑어볼게요. 나란 말씀이 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아. 자, 중국과 달라.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자, 서로 사마띠라는 말 뭐예요? 통하지예요. 통하지 아니 할시에 아니하니 이런 의미죠. 그쵸? 잠시만요. 아니 하여서 이런 전차로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의미가 오늘날의 현대국어랑은 조금 달라졌죠.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홀바이셔도 할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마침내 제 뜻을 실어는 뭐야? 실어 그거 아니죠.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하니라. 하다 많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일을 위하여 내 일을 아니죠. 동국 정운식 표기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어여삐라는 거는 예쁘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그쵸? 예쁘게 여기는 게 아니면 그럼 이거 뭐겠어? 그렇지.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니겨 쉬 익혀 이렇게 해석 들어갔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능히 실어 사람마다 수비니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그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여기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어떠한 창조 정신을 볼 수 있어요? 창제 정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가볍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그렇지 자주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주 정신. 그리고 문자가 서로 사마티 아니하여서 이런 전차로 자,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를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어여삐 여겨까지. 이를 어여삐 여겨.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셨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훈민정음 창제 원리 해가지고 창제정신 4가지를 배웠잖아요. 자주정신, 애민정신, 그리고 창조정신, 마지막은 쉽게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실용정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셨다면 기억을 해놓고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은요. 여기에 이제 창조정신이 빠졌어요. 교과에서도 그렇고 창조정신이 빠졌는데 요거 일단은 적어는 놓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셨나요? 아직 안 나가는군요. 나갔나요? 아, 그렇군요. 네. 새로 28자를 만드니 여기에서는 이제 창조정신. 근데 우리 교과에서는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려봅시다. 자,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사람들마다 쉽게 여겨가지고 이것을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우리가 쓰면 쓸수록 이제 글이 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대. 마지막 무슨 정신? 실용정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요게 이제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 해서 어렵지 않았죠. 그쵸? 뭐 싫어, 능히, 아니면 사마띠, 통하지, 전차로, 까닭으로 오늘날 쓰지 않는 어휘들이 있으니까 다소 헷갈렸을 수 있겠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문법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봐야 되겠는데요. 중세국어의 이 문법이 조금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름방학 때부터 여러 번의 이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먼저 써놓을게. 요거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우리 중세국어의 이 모음, 단모음 7개 있었잖아요. 그쵸? 단모음 7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그리고 중성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양성모음에는 하늘의 모양을 본딴 기본자 아래아와 사람의 모양을 본딴 중성 이모음 그리고 땅의 모양을 본뜬 음성 의모음을 기점으로 아와 오 그리고 음성에는 우 이렇게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양성모음이 앞에 오면은 뒤에 오는 모음도 양성으로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모음조화다. 또는 음성모음이 앞에 왔으면은 뒤에 오는 모음도 음성으로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모음조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오는 색깔로 쓰려고 하는데, 문법은 선생님이 혹시 눈에 잘 들어오는 색깔 뭐가 좋을까?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알겠죠? 빨간색은 문법으로 써보고, 그리고 초록색은 그러면은 표기. 동국 정운식 표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표기랑 모음조화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잠군 나머지는 기타.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란 말싸움이 해석하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 해석하면은 나라의 말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나라의 말이 달라. 뭐가 달라?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라는 뜻이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은 또 한 번 필기할 수 있는 부분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문법 편하게 필기하세요. 자, 나라의 말. 그러면 여기 봐봐. 나랏 할 때 이 시옷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자,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관형격 조사는 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를 만들어주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날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는 뭐야? 의 하나예요. 의 하나야.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의뿐만 아니라 요 친구도 쓰이고 시옷도 쓰였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관형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을 해보면 관체부용 체언을 수식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체언을 나누어서 보면 유정명사가 있고 그리고 무정명사가 있는데 유정명사가 있고 무정명사가 있는데 자, 유정명사는요 동물이나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살아있는 것이고 무정명사는 동물이나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유정명사일 경우에는 높임을 쓰지 않냐 혹은 높여야 되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이 아닌 것을 굳이 높일 필요는 없겠죠. 무정명사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높임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제 앞에 이 모음이 양성이냐 아니면 음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쓰이는 관역격 조사의 형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앞에 오는 유정명사, 사람이나 동물이야. 그런데 높임은 쓸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양성일 때는요. 자, 아래 이 모음은 중성모음이죠. 그죠? 중성 떼고 보세요. 중성을 떼고 보면은 아래아가 있죠. 그쵸? 아래아는 무슨 모음? 양성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이렇게 자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음성 모음은요. 요거 떼면은 뭐예요? 음성 모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만약에 높임을 쓰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요? 시옷을 붙여주면 된다. 자, 무정명사도 마찬가지로 시옷을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라의 말씀이 할 때, 나라는 무슨 명사인 거야? 무정명사인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예시를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 그리고 부처, 나라 이렇게 있어. 거북이는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은 무정명사야? 유정이야, 무정이야? 그렇지, 동물이잖아. 그렇지, 살아있는 것 유정명사란 말이야. 자, 그러면 오케이, 유정명사야. 거북이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일 필요가 없죠. 그쵸? 높일 필요가 없어. 이 뒤에 올 수 있는 관형격 조사는 뭔 거야?
붓이니까 우 모음이잖아요. 우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겠죠. 음성의 관용격 조사가 오게 되는 것이고, 부처 같은 경우에는 부처, 사람, 그쵸? 유정명사죠. 유정명사에다가 높임 써야 되겠죠. 자, 요럴 때 이제 시옷이 분대해서 부처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나라 마찬가지죠. 나라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정명사 시옷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라의 말싸미에서 요 말싸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격조사 기억나죠? 중세국어에 쓰인 주격조사. 오늘날의 주격조사는요, 이, 가, 에서, 깨서, 서 5가지가 쓰이는데, 이 중세국어 시기에 쓰인 주격조사는 뭐야? 이 하나야. 선생님, 가는 안 쓰여요? 네, 가는 안 쓰여요. 가는 19세기 이후부터 등장한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중세국어에서는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하나만 쓰이게 됩니다. 근데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자음으로 끝난 이 앞에 오는 이 주어가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가 그대로 붙게 되고요.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난 이 주어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이모음이 붙어줍니다. 이렇게 이모음만 붙어주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모음이 아닌 모음이라 그랬지? 그 다음은 뭐겠어? 이모음이 그대로 오게 됐을 때. 이모음이 그대로 오게 됐을 때는 주격조사로 어떠한 의문이 더해지거나 아니면은 이 소리가 덧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죠? 소리가 이제 덧나거나 아니면은 의문이 더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사람 요거 지금 마지막 뭐가 왔어? 자음이 와서 끝났잖아요. 사람 더하기 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사람 이 왜 주격조사로 이 모음 온 것이죠.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뭐까지 해줘야 돼요? 이어적기 해줘야겠죠. 그쵸? 중세국어 시기에는 연철, 그래서 이어적기 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가 아닌 모음이 오는 경우, 예를 들면은 나, 또 이제 등장, 부처. 이렇게 오게 됐을 때, 나 플러스 이, 나이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처는요, 반모음 이에 어가 더해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가 아닌 모음이죠. 그래서 부처 이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우리가 이제 용비어 첨가할 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요. 불휘잖아요. 불휘면 마지막에 오는 게 무슨 모음이야? 이 모음이야? 이 모음인 경우에는 불휘이나 불휘나 똑같죠? 그래서 어떠한 의문이 더 생기지 않는다라는 형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라의 말씀이 할 때 이가 무엇인 거야? 그치, 주격조사인 것이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주격조사를 골라내는 것인데 자, 연철되어 있으면은 주격조사가 되게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주격조사의 형태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의 달아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날로 해석했을 때 뭐예요? 중국과 달라 이죠. 대부분 이제 부사격 조사가 중세국어에 에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부사격 조사냐?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된다.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된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말을 비교하는 조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부사격 조사, 에가 들어가는데 부사격 조사로 들어가는 이 중세국어의 에도 보면은 에 아니면 에 요렇게 들어가요. 에나 에로 들어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겠죠? 요 에는요 뭐야? 음성이야 양성이야? 음성이죠. 어니까요. 음성. 에는 양성인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국의 달아 하면은 국 할 때 이 우가 뭐야?
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이 부사격 조사의 에도 뭐야? 음성인 거죠. 여기에서도 모음조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달아도 보면은 다르 플러스 아가 되는 거잖아.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이제 리을형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응형 활용을 하고 있구나. 오늘날에는 이제 리을형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거. 자, 그 다음,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보면, 표기로 갈게요. 자, 요거, 문짱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 그냥 이응이야. 그렇지. 종성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이응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국 정운식 표기다. 동국 정운식 표기. 문자와 서로 사마띠. 자, 그럼 서르. 여기에서도 한번 봅시다. 서르. 무슨 모음이에요?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죠. 은은 뭐예요?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음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문자가, 글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라고 했을 때, 서로 할 때 봐봐. 어랑 오죠. 근데 이게 중세국어의 모음으로 보면은 음성 모음과 양성 모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음성으로 모음 조화해 준 것이다. 음성으로 모음 조화해 준 것이다. 자, 그리고 사마디. 여기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마디가 오늘날의 통하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원래 형태로는요. 사맛다의 형태로 봐야 돼. 사맛. 지금 받침 보니까 무슨 받침이야? 그렇죠. 치읓이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중세국어 개관 정리 한번 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중세국어는 발음되는 그대로를 표기한다 그랬어요. 그쵸? 중세국어에서 종성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친구 뭐뭐 있어요? 그렇지.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팔종성법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팔종성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맛다의 사맛과 플러스 디.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사맛디. 근데 여기서 치읓 보면은, 치읓 종성에서 소리 날 수 있는 친구예요? 아닌 친구예요? 아닌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종성에서 소리 날 수 있는 그 당시 오늘날의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시옷이 붙지 않죠. 그렇죠. 시옷이 디귿 소리와 구별되지 않는데 이 중세국어에서는요. 디귿과 시옷이 구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또 팔종성법 같이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마띠 아니 할 시에 자, 아니 할 시에 리을 시에 많이 보이는 친구죠. 시조 세 편이 같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시에랑 뭐뭐 할 시에라를 좀 구분 짓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 뭐뭐 할 시에는 아니 해서라는 의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뭐뭐 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뭐 일셰라가 들어가면은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의미가 있죠. 가실이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가실이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위증제가 대평성인데 뭐뭐 할시라 두려워. 왜? 떠나면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뭐 일셰라 그 셰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전차로 오늘날 쓰진 않지만 해석하면은 까닭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어린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현대국어랑 의미가 바뀐 친구죠. 그쵸? 언어의 본질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요. 그쵸? 언어의 본질은
네 가지가 있는데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같은 언어를 쓰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언어를 자의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의미가 바뀌기도 한다. 혹은 더 의미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 마지막 언어의 창조성인데 여기 언어의 역사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변하였다. 자, 우리 중세국어에서 어리다라는 의미는요, 어리석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이 어리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이가 어린이라는 의미로 의미가 이동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할 때에 이 니 무엇입니까? 니 이르고자잖아요. 그쵸? 이르고자 두음법칙. 그쵸?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요. 두음법칙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니를 보니까 중세국어에서는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구나라는 거. 두음법칙. 두음법칙이 무엇이었는지 까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음법칙은요, 한자어의 초성 자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성 여에다가 성자를 붙여서 여성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표기에서는 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이랑 리을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홀바이셔도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자, 요 홀 동그라미 한번 치고 여기에다가 용비 어천가 할 때도 중요한 것이에요. 중세국어에 조금 헷갈리는 어휘들이 있어. 뭐냐면 하다와 하다. 하다와 하다. 요 두 가지. 하다는 형용사고 이 아래아가 찍힌 하다는요. 동사입니다. 이 하다는 무엇이냐? 많다.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아가 찍힌 하다는요. 영어로는 doing, doing, 실행하다,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홀빼이셔도 요거를 이제 해석하면은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할 바, 할 때의 할, 요거는 동사야, 형용사야? 홀빼이셔도 할 때. 동사야, 형용사야? 뭘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동사로 들어가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치? 동사로 들어가야겠지. 자, 그래서 요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형태를 보니까, 오 모음이 들어가 있네? 그쵸?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홀빼이셔도를 보면은 기본형으로 따지면 이 친구가 기본형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들어갔죠. 그쵸?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다 잖아요. 그쵸? 하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준 거냐? 관형사의 역할로 써줘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 바가 뭐예요? 의존명사잖아. 그치? 의존명사가 쓰이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관형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관형사형 어미랑 결합을 시켜줄 거야. 그 관형사형 어미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받침 보이죠? 리을이랑 여린 히읗 보이십니까? 요게 이제 관형사형 어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형사형 어미인 리을 히읗을 넣어줍니다. 리을 여린 히읗을 넣어준다. 관형사형 어미를 함께 결합을 시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다가 그 사이에 뭐까지? 대상표시법으로
오가 들어가게 되면서 자, 하다의 어간이 되는 하에다가 대상표시법 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인 리을과 이 여리히읗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요게 하나로 합쳐지며 이 형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하다의 할, 바가 있어도야 요거 이제 의존 명사고 가가 뭐겠어요? 조사로 쓰인 거잖아. 그치? 이 친구도 보면 주격조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이가 사실 무엇이겠다? 주격조사다. 주격조사로 쓰인 것이다. 왜 이렇게 이 모음만 붙었어? 보니까 얘는 바는 지금 뭐야?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이 났잖아요. 아로 끝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만 주격조사의 형태로 붙어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할 때에 요 비읍 디귿 요 친구 어두자음군이죠. 어두자음군 제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뜻 플러스 을 이렇게 오게 된 것인데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요 을 무슨 주격조사예요? 목적격 조사죠. 을을 목적격 조사잖아. 그치? 목적격 조사도 중세국어에 을이나 아니면은 이제 을 아니면 르이나 를 의 형태로 쓰일 수 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겠어? 앞에 오는 말이 양성이면은 이렇게 아래야. 음성이면은 음음. 이거는 지금 음성끼리 뭐하는 거야? 음성 모음끼리 모음 조화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음성 모음끼리 모음 조화된 것이다. 모음 조화. 자, 실어는 능히 표디에서 자, 표디 다시 집중. 표디 이거 해석하면 뭐야? 표지야.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 D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서 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무엇도 두음 법칙처럼 적용되지 않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구개음화죠. 그쵸? 구개음화. 그래서 이 D에서 알 수 있는 거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구개음화라는 거 뭐예요? 이 치조음, D, T. 이 친구들 디귿티읕 발음할 때 어디를 건드려? 치조를 건드리잖아요. 디귿티읕이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구개음화인데 만약에 구개음화가 적용됐으면 지라고 발음됐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못할 놈이. 자, 여기에서 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놈이 이것은 이제 언어의 역사성,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날보다 이 놈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커진 거야? 아니면 작아진 거야? 그래서 작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놈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놈이라고 하는 이 지칭이 사람 전체를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현대국어에서의 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남자를 낮추어 이루는 말, 사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야. 낮추어 부르는 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축소되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놈이 하니라. 자, 여기에서 하니라의 하는 뭐겠어요? 그렇지. 여기에서의 하는 동사의 하다였다면 여기에서의 하다는 형용사의 하다의 하야. 많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많다. 그래서 많으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내 일을 위하여 할 때도 마찬가지 나 플러스 이가 된 거야. 왜? 주격조사 쓰였기 때문.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는요, 주격조사이다. 이제 눈에 조금씩 들어오지요. 어렵지 않죠. 내 일을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할 때의 이 wing, 마찬가지로 wing이라고 발음해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위하여, 요거 동국 정운식 표기.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어여삐도 오늘날의 현대국어랑 의미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중세국어에서는요, 어여삐가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면은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 어여삐가 무슨 의미야? 예쁘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것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너겨라고 하고 있네요. 해석하면 어떤 의미야? 이수, 너겨? 해석하면은 여겨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라, 너겨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쓰이지 않은 거예요? 두음 법칙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너, 두음 법칙, x, 두음 법칙, x, 세로 28자, 요것도 동국 정운식 표기고요. 동국 정운식 표기. 그리고 잠시만요. 인데 여기에서 이 르는 요 형태로 들어갔어. 무슨 조화 된 거야? 자, 앞에 오는 게 짜. 아래 아가 찍힌 난 말이야. 자를 만드노니, 자를 만드노니니까 무슨 조화? 모음 조화 됐다. 모음 조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맹가노니도 나와 있어요. 맹가노니. 여기로 가지고 갈게요. 자, 다가 기본적인 형태야.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어간을 딱 떼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논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이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논이. 여기에서는 이제 화자표시법이 쓰인단 말이에요. 화자표시법은 문장에서 주체를 의미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문장 시작.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 문장에서의 주체는 누구야? 나야. 나가 화자인 것이죠. 그쵸? 나가 화자인 것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 주체가 만들었다. 라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화자표시법 5가 들어간 것이고요. 요것은 이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니은 다 결합돼서 맹과 논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자, 사람마다 하야. 여기 이응이 2개 있네요. 이응이 2개 있네. 맞아요. 각자 병서. 여러분들 병서법 너무 쉽다고 계속 이제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병서 2가지가 있다. 각자 그리고 합용. 각자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거. 합용은 다른 자음을 나란히 가로로 붙여서 쓰는 거. 그쵸? 자, 병서 했는데 여기에는 또 이 배원이 뭐가 나와? 연서가 나오죠. 그쵸? 연서법. 비읍, 이응 이렇게 붙어있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순경음이라고 해줍니다. 순경음. 그래서 쉬이 여겨. 쉬이. 원래 이제 수비의 형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수이. 또 시간이 지나 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니겨, 익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다면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리되셨을까요? 안 쓴 거 있으셨나요? 거의 끝났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수야, 거기 자리 잘 보이니? 앞으로 좀 오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하나만 설명하면 끝이에요. 이제 내려볼게요. 다 쓰셨죠? 네. 우리가 사람마다 하여 수빈 여겨 쉽게 익혀까지 이야기를 했죠. 세종대왕의 실용정신 날로 숨에. 자, 여기가 조금 포인트. 문제로 많이 바꿔서 나오죠. 자, 숨에 이거를 원래 기본 형태로 바꿨으면은 쓰다야. 오늘날의 글을 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 동사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명사형으로 이제 바꾸어가지고 써서, 그러려면 뭐랑 결합해야 돼? 명사형 전성어미랑 결합해야 되겠지. 오늘날의 명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어요? 그쵸? 기, 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기가 아니라 요 친구 중세국어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뭐야? 옴이나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알죠? 뭐겠어? 그렇지. 모음조화 때문이야. 앞에 오는 이 용언이 무엇일 때? 어간이 양성이면은 옴이 올 것이고 음성이면은 음이 올 것이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쓰다, 기본 형태로 쓰다, 모음 뭐예요? 음성이죠. 음성 맞아요. 그쵸? 음성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된 명사형 전성어미가 와줘야 되니까 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음과 함께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거기에다가 명사형 전성어미랑 결합이 돼서 명사처럼 쓰일 수 있을 때 명사의 기능이 뭐예요? 뒤에 조사가 붙어줄 수 있죠. 그래서 조사의 형태로 에가 붙어졌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모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조사가 붙어준 것이다. 그래서 조사가 붙어서 연철까지 되었다 하면은 의 형태가 들어간 것이죠. 문제, 가볍게 선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중세국어에서 쓰이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같다. 아니죠. 그쵸? 기와 음과 옴은 다르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을 때 따람이니라 다 이거 뭐 해야 된 거야? 이어적기 된 거고, 그쵸? 표기 자체 이어적기
연철, 여기에서 시읒, 디귿. 요 친구 뭐예요? 합용명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종어제 훈민정음 끝내보았습니다. 우리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좀 길었고, 그리고 용비어천가는 2줄밖에 안 돼요. 2줄. 그래서 조금 쉬고 용비어천가 같이 나가 보겠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